어이 할망구 손주 안 때릴 테니까 우리한테 돈 좀 줘. 군인 손주면에 온 촌구석 할머니인 줄 알고 돈 뜯으려던 군인들 할머니. 전화 한 통에 헬기 타고 날아온 3스타 군단장 앞에서 오줌이며 참교육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군인들의 도시라 불리는 이곳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사르에는 칼바람이 위수와 망상한 나뭇가지들을 거칠게 흔들었다. 하늘은 낯빛이었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무거웠다. 그 삭막한 풍경 속에 7순이 넘은 노인 맹옥분이 지팡이를 짚고서 있었다. 옥분의 차림새는 초라했다. 시장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몸빼바지에 두툼한 손비 점퍼를 걸쳤다. 검게 그을린 주름진 얼굴은 고생의 세월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다. 흐릿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금류처럼 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제2보병사단 예하 GOP 대대 면의실 앞에 서서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다. 하나뿐인 손자 김민재 이등병을 보기 위해 서울에서 첫 차를 타고 달려왔다. 민재는 착한 아이였다. 법 없이도 살려서기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순박했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런 녀석이 군대에 간 지 벌써 넉 달이 지났다.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할머니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옥부는 직감했다. 피부치의 고통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법이다. 잠시 후 면의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옥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재는 다리를 절고 있었다. 군복 위로 드러난 목덜미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눈밑은 검게 죽어 있었다. 할머니 민재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옥부는 지팡이를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손자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민재의 뒤를 따라 나온 2명의 병사를 노려보았다. 전투복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고 삐딱하게 껌을 씹으며 걸어나오는 두산의 왕기태 병장과 표상호 상병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비열함이 가득 차 있었다. 민재는 그들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였다. 왕병장이 옥분 앞으로 다가와 짝다리를 짚었다. 그는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민재의 할머니시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말투에는 존경심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표상병이 옆에서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아이고, 할머니. 빈손으로 오셨어요. 우리 민재가 손님들한테 사랑받으려면 할머니가 좀 챙겨주셔야 하는데 요즘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옥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왕 병장이 한 발짝 더 다가와 옥분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할머니 말고 귀 어두우신가? 민재가 군생활 편하게 하려면 성의 표시를 하셔야 한다고요? 현찰로 50만 원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전자담배 기기랑 액상 세트로 5개 다음 면까지 안 가져오면 민재 다리 하나 더 부러질 수도 있어요. 훈련하다 다치면 그만이니까. 민재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왕병장의 옷자락을 잡았다. 왕병장님 제발 우리 할머니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왕병장은 민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민재가 힘없이 바닥으로 나그닥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어른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 표상병이 쓰러진 민재의 배를 군나발로 툭 찼다. 옥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의 손이 점퍼 안쪽 주머니로 들어갔다. 왕 병장은 돈을 꺼내는 줄 알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옥분의 손에 들려나온 것은 꼬깃꼬깃한 돈뭉치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된 구형 폴더폰이었다. 왕병장이 코웃음을 쳤다. 뭐야? 돈 없어?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해봐요. 어디? 여기는 군대야. 헌병대도 우리 편이라고. 옥부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폴더폰을 열고 단축번호 한 번을 꾹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나다 짧은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천둥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듯한 그러나 절도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제 원통이다. 12사단 51년대 3대 위병수 앞이다. 지금 당장 튀어와라. 헬기 뛰어 왕병장과 표상병은 서로를 쳐다보며 폭소를 터뜨렸다. 헬기래 헬기 할머니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네. 노망나셨나? 옥부는 전화를 끊고 폴더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민재를 일으켜 세우며 나직하게 말했다. 민재야 흙 털어라. 할머니, 그냥 가세요. 제발요.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민재는 울먹이며 옥분의 팔을 끌었다. 옥분은 손수건을 꺼내 민재의 흙 묻은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겁먹지 마라. 내 뒤에는 이 할미가 있다. 그리고 할미 뒤에는 대한민국 육군이 있다. 왕병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아니 할만구가 진짜 돌았나? 좋은 말로 할 때 꺼지라고. 그가 옥분의 어깨를 밀치려던 순간이었다. 쿠구,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낮은 진동음이 공기를 찢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헌병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왕병장과 표상병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산 너머에서 검은 점들이 나타났다. 하나가 아니었다. 세 되었다. 대한민국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 소속 UH의 60 블랙호크 헬기들이 편대를 이루며 맹렬한 기세로 날아오고 있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엄청난 바람에 위병수 앞에 이판이 쓰러지고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다. 왕병장과 표상병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어 팔로 얼굴을 가렸다. 무슨 일이야? 전쟁 났어. 위병소장이 뛰쳐나왔다. 헬기들은 위병소 앞 연병장에 거침없이 착륙했다. 흙먼지 사이로 헬기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뛰어내린 사람은 정복 차림의 장군이었다. 어깨에 박힌 별이 3개였다. 제3군 단장 나서 중장이었다. 그 뒤를 이어 12사단장 별 2개와 연대장 대령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내렸다. 나서 중장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병소 앞으로 전력 질주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군단장이 체면도 없이 달리고 있었다. 위병수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헌병들은 얼어붙어서 경례조차 하지 못했다. 왕병장과 표상병은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더 높은 양반들이 왜 여기 촌구석 위소까지 온단 말인가? 나서 중장은 옥분 앞에 멈춰섰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즉시 자세를 바로 잡았다.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그것은 단순한 경례가 아니었다. 뼈에 사무친 존경과 두려움이 담긴 외침이었다. 뒤따라 사단장과 연대장도 허겁지겁 옥분 앞에 도열하여 경례를 붙였다. 필승 충성. 각기 다른 구호들이 난무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옥분의 낡은 운동화를 향하고 있었다. 옥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다. 나석훈이 많이 컸구나. 3군 단장 달았다고 목에 힘 좀 들어갔나 보지? 오는데 15분이나 걸려.
나 중장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훈련 시찰 중이라 늦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선배님. 왕병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군단장이 허름한 할머니에게 선배님이라니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옥부는 민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 손주다. 나 중장의 시선이 민재에게로 향했다. 퉁퉁 부은 얼굴과 멍자국 그리고 다리를 저는 모습. 나 중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하게 변했다. 그는 전장의 맹수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상황 파악은 1초면 충분했다. 누구냐? 나 중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10도쯤 떨어진 것 같았다. 사단장이 당황하여 연대장을 쳐다보았고 연대장은 대대장을 찾았으나 대대장은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옥부는 지팡이 끝으로 왕병장과 표상병을 가리켰다. 저놈들이 내 손주 다리 만들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더구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군복 입고 강도질하는 놈들은 여전에 내가 이 꼴 보려고 그 고생을 하며 군을 지켰나 싶다. 나 중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왕병장과 표상병을 바라보았다. 두 병사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줌을 지린 탓에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군단장님, 그게 아니라 저희는 장난으로 왕병장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나 중장은 듣지 않았다. 헌병대장 내 군단장님 뒤따라 헌병대장이 튀어나왔다. 지금 즉시 저 두 놈 구속해. 그리고 이 부대 대대장부터 중대장, 소대장까지 전원 집합시켜 감찰부 싹 다 불러와. 오늘 이 부대 갈아엎는다. 나 중장의 호통소리가 인제 골짜기를 울렸다. 왕병장과 표상병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처절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옥부는 그제야 굳었던 표정을 풀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할미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민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할머니, 나 중장이 조심스럽게 옥분에게 다가왔다. 맹대장님, 아니 일단 사령부로 모시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춥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내 손주가 어떤 곳에서 지냈는지, 그리고 어떤 놈들이 내 새끼를 괴롭혔는지 낱낱이 파헤칠 거다. 나서희, 너 똑바로 처리해라. 만약 티끌만 한 거라도 숨기다 걸리면 내 군복 내가 직접 벗인다. 나 중장은 부동자세로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맹옥부는 단순한 예비역 장군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여군 최초의 전투병과 출신 사성 장군이자 전설적인 전략가였다. 현역 시절 별명이 철여제였다. 국방부 장관직 제를 3번이나 거절하고 낙향하여 손주만 바라보고 살던 그녀가 다시 칼을 뽑아둔 것이다. 사이렌 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덮었다. 12사단 5.1연대 3대는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 놓은 꼴이 되었다. 휴가를 나갔던 대대장은 복귀 명령을 받고 택시를 타고 달려오다 사고를 낼 뻔했고 중대장들은 사색이 되어 연병장으로 뛰어나왔다. 대대 지휘통제실은 임시 수사본부로 변했다. 옥부는 대대장석 정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나서훈 군단장이 서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대대장 조두만 중령은 옥분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면목 없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조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옥부는 책상 위에 놓인 민재의 내무반 생활기록부와 수첩을 넘겨보고 있었다. 수첩에는 민재가 당한 괴롭힘의 기록이 빼곡했다. X월 X1 왕병님이 화장실 청소가 늦었다며 변기 물을 마시라고 했다. X월 X1 표병님이 어머니 욕을 하며 뺨을 때렸다.
X월 X일 새벽 근무 후 라면을 끓여오라며 잠을 재우지 않았다. 읽을수록 옥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군기가 아니었다. 그저 야만적인 폭력이고 고문이었다. 조중영 자네는 부하들이 이렇게 당하는 동안 도대체 뭘 했나? 골프 치러 다녔나? 아니면 회식하느라 바빴나? 조중영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신문한 결과 추가 가담자가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갈취한 금품이 상급부대 간부에게 상납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옥분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상납. 내 3대 주임원사와 행정보급관이 병사들의 부조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한 병사들 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간부들이 썩어 있었기에 병사들이 썩어 들어간 것이다. 옥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 군단장, 네 대장님. 나 중장이 즉각 대답했다. 감찰팀도 불러. 기무부대도 불러. 이 부대만이 아니다. 연대 사단 전체 싹 다 뒤져. 내 손주 일이라서가 아니야? 나라 지키러 온 귀한 남의 집 자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놈들은 군인이 아니라 기생충이다. 기생충은 박멸해야지.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때 의무대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민재가 들어왔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옥부는 달려가 민재를 안아주었다. 민재야, 할미가 다 해결할 거야.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할머니, 고마워요. 근데 저 진짜 괜찮은데 일이 너무 커진 거 아니에요? 민재는 걱정스러운 듯 주변의 별들을 쳐다보았다. 옥부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썩은 뿌리는 깊은 법이야.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째 뽑아버릴 거다. 그래야 너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안 생기지. 그 시각 취조실. 왕기태 병장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주임원사님이 애들 관리 좀 하라고 돈 좀 걷어오라고 시켰다고요? 비겁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그 변명은 또 다른 진실을 향한 열쇠가 되었다. 주임원사는 지역 유지들과 유착하여 부대 물품을 빼돌리고 병사들을 사적으로 동원의 노역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옥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강원도 인제의 겨울은 혹독하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탐욕과 방관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손주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피눈물 흘리게 해주마. 옥분의 중얼거림과 함께 본격적인 핏빛 숙청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첩보가 들어왔다. 이 모든 비리의 정점에 육군본부 군수참모 소속의 장군이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강원도 인제군 제12보병사단 헌병대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은 상석에 앉은 맹옥분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 부대의 실세라 불리던 행정보급관 마창수 상사와 대대장 조두만 중령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등 뒤에는 무장한 헌병들이 퍼런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맹옥부는 천천히 종이컵에 담긴 믹스 커피를 한음 마셨다. 맛이 좋군. 군대 커피는 예나 지금이나 설탕 맛이야. 마치 너희들이 병사들 피를 빨아먹으며 느꼈을 그 달콤함처럼 말이다. 마 상사의 어깨가 훔치 떨렸다. 그는 지역 토박이로 20년 가까이 이 부대에서 근무하며 온갖 이권을 챙겨온 독사 같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의 살아있는 전설 앞에서는 그저 겁에 질린 시골주에 불과했다. 억울합니다. 대장님, 저는 그저 왕기태 병장이 애들 군기 잡는 걸 조금 눈 감아 줬을 뿐입니다. 돈을 상납받다니요. 모함입니다.
마 상사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들며 항변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맹옥부는 픽 웃으며 품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툭 하는 소리가 조사실의 정적을 깼다. 이게 뭔지 아마 상사의 시선이 수첩에 꽂혔다. 그것은 왕기태 병장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비밀 장부였다. 왕 병장이 머리는 나빠도 돈 계산은 철저하더구나. 날짜별로 아주 상세히 적혀 있어. 10월 5일마 상사님 회식비 지원 50만원, 10월 12일마 상사님 아들 게임기 구매 30만원, 11월 1일 대장님 골프 접대비 100만원 와주 가관이야. 조두만 중령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네, 대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시끄럽다. 맹옥분의 일갈에 조중령은 입을 다물었다. 내 놈들이 내 손주 민재를 괴롭힌 건 단순한 가혹 행위가 아니야. 거대한 착취 구조의 제일 밑바닥이었지. 병사들을 협박해 뜯어낸 돈이 위로 올라가고 부식비를 횡령해서 지역 업자들과 나눠 먹고 그 돈으로 너희들은 호유호시했어. 그게 군인이냐? 도적되지.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나서 삼군단장이 성큼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누님 말씀하신 대로 계좌 추적 끝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서 중장은 서류를 마상사와 조중령 앞에 펼쳐 보였다. 마창 수상사잔의 참 계좌로 지난 3년간 들어온 돈이 2억이 넘더군. 그리고 그 돈 중 상당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나. 서울에 있는 누군가의 선거 자금 계좌로 세탁되어 들어갔어. 그리고 조두만 중령. 당신은 진급 청탁 명목으로 육군본부 군수참모 소속 장군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보냈고 마상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위에서 쪼는데 어떡합니까? 돈 안 만들어 오면 인사고가 깎아버리겠다고 협박하는데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맹옥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역시 꼴이었다. 몸통은 따로 있었다. 누가 시켰나? 똑바로 말해. 지금 말하면 참작은 해주마. 하지만 끝까지 입 다물면 자네는 군 교도소가 아니라 지옥을 보게 될 거야. 마상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오태식 소장님입니다. 군수참모 차장이신 오태식 장군님이 제 뒤를 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지역 국회의원인 황보석 의원님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사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태식 소장 육사 출신의 엘리트이자 차기 참모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권력자였다. 그리고 황보석 의원은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거물급 정치인이었다. 사건의 스케일이 일개 사단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게이트로 번지고 있었다. 맹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오태식이라 내 밑에서 작전과장하던 그 뺀질이 녀석이구나. 별 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네. 그녀는 나서훈 중장을 바라보며 명령했다. 나서훈이 병력 이동 준비해. 이에 병력을 말입니까? 그래. 단순히 조사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저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거야. 내 방식대로 한다. 전장에서는 선제 타격이 생명이야. 맹옥부는 주머니에서 다시 그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이번에는 단축번호 0번을 눌렀다. 신호가 가자마자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대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 애들 소집해라. 장소는 인제다. 늙은 호랑이가 사냥을 좀 해야겠어. 장비는 풀세트로 챙겨와. 상대는 군복 입은 양아치들과 정치판 하이에나들이다. 알겠습니다. 시간 내로 도착합니다. 블랙팀 전원 출동합니다.
전화를 끄는 맹옥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민재야, 조금만 기다려라. 할미가 이 썩은 판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주마. 같은 시각. 인제군 시내의 한 고급 한정식집 밀실. 기름진 얼굴의 사내가 상석에 앉아 양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오태식 소장의 친동생이자 지역 토력인 오달수였다. 그의 맞은편에는 12사단 헌병대장이 비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그 꼬장꼬장한 할만구 하나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됐다는 거야? 오달수가 언성을 높이며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다. 헌병대장은 몸을 잔뜩 움츠였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그 할머니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맹옥분 예비역 대장입니다. 전설의 철의 여제라고요? 군단장님까지 꼼짝 못하십니다. 전설은 무슨 얼어 죽을 다 늙어서 송장치를 날만 기다리는 노인네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형님한테 연락은 드렸어. 네, 오태식 장군님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다. 일단 증거부터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오달수는 담배를 입에 물고 비릿하게 웃었다. 증거라마 상사 그 멍청한 놈이 장부를 남겼다지. 그리고 그 손자놈 김민재라고 했나? 그놈 입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는 어깨 형님이라 불리는 부하들을 호출했다. 덩치 큰 사내 5명이 밀실로 들어왔다. 야, 너희들 지금 당장 국군병원으로 가라. 가서 김민재 그 새끼 조용히 데려와 시끄럽게 하지 말고 만약 그 할만구가 방해하면 오달수가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겉만 좀 줘. 노인네 심장 마비로 죽으면 골치 아프니까. 알아들었어. 형님.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국군병원 VIP 병실에는 김민재가 잠들어 있었다. 옥부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병원 로비에서 나서 군단장과 작전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 틈을 타오달수의 부하들이 병원 뒷문으로 잠입했다. 그들은 능숙하게 CCTV를 피하며 민재의 병실로 접근했다. 이 방이다. 빨리 처리해. 사내 하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 위에 누운 민재를 확인한 그들은 마취제가 묻은 손수건을 꺼내들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직하게 말했다. 밤손님이 너무 예의가 없군. 사내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병실 구석의 소파에 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체격은 다부졌고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맹옥분의 옛 부하이자 전직 특수정보부대 팀장 박태수였다. 누구야 당신? 나 청소부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치우는 박태수가 천천히 일어났다. 사내들이 코웃음을 쳤다. 이 영감탱이가 돌았나? 뼈 부러지기 싫으면 꺼져. 덩치 큰 사내가 박태수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박태수가 고개를 살짝 까딱해 주먹을 피하더니 순식간에 산내의 팔을 꺾고 명치를 가격했다. 반일격이었다. 거구의 사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동작이 크고 굼두군. 요즘 깡패들은 기본기가 안 되어 있어. 박태수는 혀를 찼다. 나머지 4명이 당황하여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이 새끼가 죽여. 그들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하지만 좁은 병실은 박태수에게 최적의 사냥터였다. 그는 침대 프레임과 링거 거치대를 이용해 사내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정확하게 급소만을 타격했다. 무당탕 소리와 함께 1분도 채 되지 않아 5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바닥에 포개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 소란을 듣고 맹옥분과 헌병들이 뛰어들어왔다. 박 실장 솜씨가 많이 녹슬었군. 숨소리가 거칠러 맹옥분이 쓰러진 사내들을 보며 농담을 던졌다. 박태수는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멋쩍게 웃었다.
관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대장님. 그래도 분리수거는 끝냈습니다. 맹옥부는 바닥에 뒹구는 산내중 리더격인 자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렸다. 누가 보냈냐? 못달수지. 산내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맹옥부는 싸늘하게 말했다. 말 안 해도 안다. 감히 내 손주가 있는 병실에 칼든 놈들을 보내 이것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민재가 잠에서 깨어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재야, 더 자라. 할미가 바퀴벌레 좀 잡았다. 걱정하지 마. 맹옥부는 민재를 안심시키고 병실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파란 불꽃이 일고 있었다. 나서 군단장. 네, 대장님 방어은 끝났다. 이제 공격이다. 오달수와 그 뒤에 숨은 오태식 그리고 황보석 의원까지 오늘 밤 안으로 싹 다 잡아들인다. 3군단 예하 특공연대 대기시켜 특공연대까지 말입니까? 그건 작전 인가가 필요합니다. 인가. 내가 인가한다. 전시 상황에 준하는 사태야. 군인 가족에 대한 테러 행위는 국가에 대한 도전이다. 책임은 내가 진다. 밀어붙여. 맹옥분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나석군 중장은 군말 없이 무전기를 들었다. 전 병력에 알린다. 진돗개 하나 발령. 작전명은 할머니의 회초이다. 목표는 인제군 내 불법 도박장 및 비위 온상지다. 쓸어버려. 인제군 외곽의 한 폐공장. 겉보기에는 버려진 건물 같았지만 지하는 화려한 불법 도박장이자 오달수 일당의 아지트였다. 오달수는 이곳에서 오태식 소장 황보석 의원과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다. 형님, 애들이 연락이 안 됩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오달수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정복을 입은 오태식 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한심한 놈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노인네가 보통이 아니라고 했잖아. 황보석 의원은 짜증스러운 듯 와인잔을 돌렸다. 이봐요. 오 소장. 당신이 알아서 한다며 내 이름까지 거론되면 당신들 다 끝이야. 내년 총선이 코앞인데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게 해. 의원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헌병대 쪽에 손을 써놨으니 어떻게든 무마될 겁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옵니다. 오태식이 호언장담하던 그 순간이었다. 쿵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괴음이 울렸다. 뭐야? 지진이야. 오달수가 벌떡 일어났다. 부하 하나가 모니터 룸에서 뛰어나왔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밖에 똑바로 말해 밖에 뭐가 있는데 탱크입니다. 탱크가 왔습니다. 뭐 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CCTV 모니터를 확인했다. 화면 가득 잡힌 것은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 K의 흑표였다. 한 대가 아니었다. 전차와 장갑차 수십 대가 폐공장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공격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선회하고 있었다. 이것은 경찰 출동 수준이 아니었다. 전쟁터였다. 확성기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안에 있는 인원 전원 들어라.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저항하면 발포한다. 반복한다. 저항하면 즉시 사살한다. 나석군 군단장의 목소리였다. 황보석 의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앉았다. 군대가 출동했어. 미쳤어. 이건 쿠데타야. 폐공장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갔다. 특공연대 대원들이 성광탄을 터뜨리며 진입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검은 대테러 복장을 한 군인들이 순식간에 도박장을 장악했다. 조폭들은 총구를 보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오달수도 덜덜 떨며 손을 들었다. 오태식 소장은 억지로 위험을 차리며 소리쳤다. 너들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군소장 오태식이야. 내 허락도 없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때 특공대원들이 길을 열었다. 또각또각.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다. 연기와 먼지 사이로 맹옥분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나서 중장과 박태수 실장이 호위하고 있었다. 맹옥분은 오태식 앞에 멈춰섰다. 오태식 오랜만이구나. 계급장 많이 달았네. 오태식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다. 매장님, 자네가 내 밑에서 배울 때 내가 항상 뭐라 했나?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했지? 그런데 잔내 배에는 명예가 아니라 기름기만 잔뜩 뜯겼구나. 대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변명은 군사법원에서 해라. 아, 황보석 의원님도 계셨군. 국회에서 바쁘실 분이 이런 누추한 도박장에는 웬 일이십니까? 황보석 의원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말했다. 이 보세요. 맹장군. 이거 월권이야. 민간인을 군대가 체포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맹옥부는 싸늘하게 웃었다. 민간인 당신들은 지금 민간인이 아니라 군사기밀 유출 및 군무방해 그리고 테러 교사 혐의를 받는 중범죄자 신분이야. 내 손주를 건드린 순간 당신들은 지옥행 티켓을 끄는 거야. 맹옥부는 옆에 있던 나서훈에게 손짓했다. 전원 체포해. 저항하면 개머리판으로 다스려도 좋다. 특공대원들이 오태식과 황보석 오달수를 제압했다. 기거나 놓으라고. 그들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끌려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 없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할머니 구급차에 타고 있던 민재가 담요를 두은 채 옥분을 불렀다. 옥분은 다가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맞지? 정있는 살아있다. 늦게 올 뿐이지 반드시 온다. 하지만 옥분은 알고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태식의 입에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 이들의 배후에는 더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대한민국 군수산업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국제 무기 브로커 일명 닥터 K, 그가 바로 민재의 부모, 즉 옥분의 아들과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원수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손주의 복수국이 아니었다. 30년을 이어온 악연의 고리를 끊을 마지막 전쟁의 시작이었다. 맹옥분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났다. 이제 진짜 몸통을 잡으러 가자. 강원도 인제군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3군단 예하안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이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은밀한 공간이었다. 취조실 안에는 오태식 소장이 포승줄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장군의 위험을 뽐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땀과 공포에 절어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맹옥부는 천천히 취조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죽은 아들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옥부는 의자를 끌어 오태식의 코앞에 앉았다. 오태식,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미 국방부 검찰단이 내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들어갔으니까 금고에서 꽤 재미있는 것들이 나왔더구나. 오태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대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그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제가 다 불면 저들은 저를 죽일 겁니다. 감옥에 가는 게 낫지? 그 사람들은 악마입니다. 악마라. 재미있구나. 군복 입고 부하들 등쳐 먹는 내 놈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만. 그 악마의 이름이 뭐냐? 오태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주저했다. 맹옥부는 나직하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 아들 김진호. 15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었지? 당시 수사 기록에는
빗길 과속으로 종결됐어. 그런데 말이다. 최근에 내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 브레이크 라인이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절단되어 있다구나. 그리고 그 사건을 덮은 담당 헌병 장교가 바로 너였어. 소령 시절의 오태식. 오태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맹옥분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내 아들과 며느리를 죽인 배후. 그리고 내 놈에게 돈을 대주며 군사 기밀을 빼돌린 그 몸통. 닥터 KK가 맞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오태식은 비명을 지르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맞아요. 닥터 K입니다. 국제 무기 로비스트이자 그림자 중개인입니다. 그자가 시켰습니다. 진우 선배가 김진우 중령이 그자의 불법 무기 밀매 증거를 잡으려다 발각되어서 그래서 쾅맹옥분의 지팡이가 책상을 내리쳤다. 쇠로 된 책상이 찌그러질 정도의 위력이었다. 취조실 밖에서 대기하던 박태수 실장과 나서훈 중장이 깜짝 놀라 들어왔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움켜주었다. 15년을 가슴에 묻어온 의욕이 잔혹한 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내 새끼들은 살해당한 것이다. 그것도 국가 안보를 존먹는 기생충들에 의해. 위치는 옥분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 차갑고 낮았다. 오늘 밤 자정의 속초항 인근 폐조선소에서 거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차세대 미사일 유도 장치 설계도 원본을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 거래만 끝나면 닥터 K는 러시아로 뜬다고 했습니다. 맹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뜨거운 용암이 흐르고 있었다. 나석훈. 네, 대장님이 시간부로 작전명 변경한다. 피해 복수다. 3군단 병력만으로는 부족해. 녀석들은 사설 용병을 쓰고 있을 거야. 내 아이들을 불러라. 나서 중장이 눈을 크게 떴다. 아이들이라면 설마 백골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분들은 이미 다 은퇴하시고 늙은 사자가 이빨이 빠졌다고 토끼를 못 잡을까? 소집 명령 내려. 대한민국을 지켰던 진짜 군인들이 어떤 건지 보여주자. 맹옥부는 취조실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진우야,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라. 애미가 청소 끝내고 만나러 가마. 강원도 인제군 모처의 폐교 운동장. 밤 10시가 되자 어둠 속에서 하나 둘씩 차량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고급 세단부터 낡은 트럭, 오토바이, 심지어 경운기까지 다양한 팔것들이 운동장을 채웠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들은 맹옥분이 현역 시절 양성했던 최정예 특수부대 일명 백골단의 전역자들이었다. 지금은 누군가의 할아버지로 경비원으로 농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때는 부파 공작까지 수행했던 인간 변기들이었다. 충성 병장 김철수 소진명 받고 달려왔습니다. 충성 상사 박영감 아직 쓸만합니다. 수백 명의 예비역들이 맹옥분 앞에 도열했다. 그들의 복장은 제각이었지만 눈빛만은 현역 시절 그대로였다. 중에는 휠체어를 탄 노인도 있었고 의술을 한 노인도 있었다. 하지만 맹옥분의 부름을 거절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맹옥분은 단상 위에 올라 그들을 둘러보았다. 늙었구나. 대장님도 많이 늙으셨습니다. 누군가의 농담에 와 웃음이 터졌다. 맹옥분은 미소 지었다. 오늘 밤 우리는 군복도 계급장도 없다. 국가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인이다. 내 아들과 며느리를 죽이고 대한민국 군사 기밀을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들이 지금 속초항에 있다. 현역 아이들은 절차다 뭐다 해서 움직임이 둔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좌중이 숙연해졌다. 상대는 중무장한 용병들이다.
총알이 빗발칠 거야. 오늘이 너희의 진짜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다. 두려운 사람은 지금 돌아가도 좋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이 더 강렬하게 타올랐다. 맨 앞줄에 있던 백발의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대장님, 저희는 대장님이 명령하시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던 놈들입니다. 나라 팔아먹는 놈들 잡는데 목숨이 아깝겠습니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좋다. 작전 개시한다. 맹옥부는 박태수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트럭의 짐칸이 열리고 무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낡았지만 기름칠이 잘 된 개인 화기들과 각종 전술 장비들이었다. 그 시각 민재는 작전 상황실 천막 안에서의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옷분의 옷자락을 잡았다. 할머니, 저도 갈래요. 저도 가서 우리 엄마 아빠 죽인 놈들 얼굴 보고 싶어요. 옥부는 민재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민재야, 전쟁터는 아이들 장난이 아니야. 저 아이예요. 대한민국 육군 이병 김민재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들이에요. 저도 싸울 자격 있습니다. 총은 못 쏘더라도 할머니 옆에서 증인이 될게요. 그놈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겁니다. 민재의 눈빛에서 죽은 아들 진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피는 못 속이는구나.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대신 내 옆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면 안 된다. 박 실장 민재에게 방탄복 제일 두꺼운 거 입혀. 밤 11시 속초항으로 향하는 해안도로를 따라 거대한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선두에는 맹옥분과 민재가 탄 지휘 차량이, 그 뒤로는 나서군 군단장이 지휘하는 3군단 현역 병력과 맹옥분의 백골단 노병들이 뒤따라 하늘에는 공격 헬기가 프로펠러 소리를 죽이며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다. 폭풍전이었다. 바다 냄새에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들어오는 듯 했다. 속초항 외곽의 폐조 선속. 거대한 크레인과 녹슨 선박들이 유령처럼 서 있는 이곳은 닥터 K의 요새였다. 컨테이너 박스로 둘러싸인 중앙 공터에는 러시아 선적의 화물선이 정박해 있었고 수십 명의 무장 용병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의 사내 닥터 K가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다. 물건은 실었나? 네, 그 설계도 원본과 샘플 모두 선적 완료했습니다. 10분 뒤면 출항 가능합니다. 용병 대장의 보고에 닥터 K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돈 벌기 쉬워. 돈 몇 푼 쥐어주면 장군이라는 작자들이 줄이 충성을 맹세하니까. 오태식 그 멍청이가 잡혔다는 소문이 있던데 우리는 이미 국회의 공해상으로 빠져나간 뒤일 거다. 그때였다. 슈 하는 소리와 함께 용병 대장의 머리 위 서치라이트가 박살이 났다. 뭐야? 적습이다. 적습.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사방에서 섬광탄이 터졌다. 펑펑 신 백색 섬광이 어둠을 집어 삼켰다. 늙은 이들 보여줘라. 무전기에서 맹옥분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 폐조 선수의 단벼락을 넘어 백발의 전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괴할 정도로 빨랐다. 정문으로 돌격하는 척하며 시선을 끈 사이 배수구와 환기구를 통해 침투한 별동대가 용병들의 후방을 교란했다. 타탕탕타탕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최신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용병들이었지만 산전수전 다격 베트남전 걸프전 참전 용사들의 노련함을 당해낼 수 없었다. 노병들은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컨테이너 뒤에 숨어있다가 정확하게 다리를 쏘고 쓰러지면 제압했다. 이 하라방구들이 진짜 용병 하나가 기관총을 난사했지만 박태수 실장이 던진 연막탄의 시야가 가려졌다. 그 틈을 타 박태수는 용병의 뒤로 돌아가 단검으로 어깨를 찔러 무력화시켰다. 총은 눈으로 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쏘는 거다. 애송아. 전세는 순식간에 기울었다.
하늘에서는 나서 군단장의 헬기 부대가 화물선의 도주로를 차단했다.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특공대원들이 갑판으로 쏟아져 내렸다. 닥터 K는 당황하여 배 안으로 도망치려 했다. 막으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저 늙은이들을 다 죽여. 그는 고함을 지르며 브리지 선교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지팡이를 짚은 맹옥분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옆에는 민재가 서 있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나? 손님을 두고 닥터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 맹옥분을 겨누었다. 비켜 이 늙은 마녀야. 쏘겠어. 진짜 쏜다고. 민재가 움찔했지만 맹옥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걸어갔다. 쏴라. 내가 방화를 당기는 속도보다 내 부하들이 내 머리에 구멍을 내는 속도가 더 빠를 거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사방의 크레인 위, 컨테이너 위에는 이미 저격수들의 레이저 조준점이 닥터 K의 이마와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붉은 점들이 닥터 K의 몸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장식했다. 닥터 K는 덜덜 떨며 총을 떨어뜨렸다. 대화로 합시다. 맹장군님, 제가 가진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절반. 아니, 전부 드리겠습니다. 수천억입니다. 손자분이랑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돈입니다. 맹옥분은 닥터 K 앞까지 다가가 그의 정강이를 지팡이로 걷어찼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닥터 K가 무릎을 꿇었다. 돈, 내 아들 목숨값이 겨우 돈 몇 푼으로 계산이 될 것 같으냐? 옥분은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잘 받아라. 내 부모를 죽인 놈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닥터 K의 멱살을 잡았다. 분노로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내신 닥터 K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은 군인이 아니야. 사업가도 아니고 그냥 살인자야.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게. 우리 아빠 엄마가 느꼈을 고통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게 해줄 거야. 민재는 멱살을 놓고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할머니 법대로 해요. 이 사람 죽여서 우리 손 더럽히지 말고 가장 비참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요. 옥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손주가 나보다 낫구나. 그때 밖에서 와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용병이 제압되고 상황이 종료된 것이다. 헌병들이 들이닥쳐 닥터 K에게 수갑을 채웠다. 나서 중장이 뛰어들어와 경례를 했다. 대장님,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설계도 원본 회수했고 부상자는 경상자 몇 명뿐입니다. 우리의 승리입니다. 맹옥부는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민재가 얼른 그녀를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다. 이제야 다 끝났구나.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패조 선수의 화염과 연기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다. 돌아가자. 민재야.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자. 맹옥부는 민재의 손을 꼭 잡고 패조 선소를 걸어 나갔다. 그 뒤로 수백 명의 노병과 현역 군인들이 길을 터주며 뜨거운 박수와 함께 경례를 보냈다. 필승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그것은 전설적인 영웅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청년에게 보내는 최고의 예우였다. 30년의 긴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날 밤에 총성이 먹고 계절이 두 번 바뀌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강원도 인제 골짜기에도 따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땅이 높고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재판이라 불리는 맹옥분 게이트 관련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의를 염원하는 수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제417호 대법정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다. 피고인 오태식 육군소장이라는 고위 직책에 있으면서 국가안보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부하들을 착취했다. 이는 묵고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이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아울러 부정축제한 재산 50억 원 전액을 몰수한다. 오태식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들은 이미 떼어진 지 오래였고 푸른색 수의를 입은 그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닌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다. 피고인 황보석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권력을 남용하여 군비리를 비호하고 뇌물을 수수했다.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황보석은 재판부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건 정치 탄압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억울해. 하지만 교도관들이 그를 거칠게 끌고 나갔다.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났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운명이었다. 가장 이목이 쏠린 것은 닥터 K였다. 그는 국제법 위반과 테러방지법, 살인교사 혐의가 적용되었다. 피고인 강영석 일명 닥터 K 국가의 중요기를 해외로 유출하려 했으며 과거 김진우 중령 부부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와하는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닥터 K는 고개를 떨구었다. 천문학적인 돈도 국제적인 인맥도 대한민국 법의 심판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단의 발단이 되었던 왕기태와 표상호 그리고 마창수 상사에 대한 선고가 이어졌다. 피고인 왕기태 표상호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를 가혹하게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여 인격을 말살했다. 징역 5년 및 3년을 선고한다. 왕기태와 표상우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부모를 보며 통곡했다. 엄마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부모조차 고개를 돌렸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책감과 사회적 비난을 견디지 못한 탓이었다. 그들은 젊은 날에 가장 빛나는 시기를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로비. 맹옥부는 수많은 플레디 세례를 받으며 걸어 나왔다. 그녀의 옆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민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맹장군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맹옥부는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주름진 얼굴에 온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번졌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국민 중에는 내 가족도 있고 이움도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들이 그 본분을 입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제 손주 같은 피해자가 그리고 제 아들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짧은 인터뷰는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진정한 어른 영원한 군인이라 칭송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 1년 뒤 민재는 의병제대가 아닌 만기 전역을 선택했다. 사건 이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군 중장의 주도하에 병화혁신이 이루어졌고 12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부대로 탈바꿈했다. 민재는 남은 군 생활 동안 후임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며 존경받는 분대장으로 복무를 마쳤다. 전역하던 날 위병수 앞에는 맹옥분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할머니 민재가 달려와 옥분을 의러져라 깨안았다. 군복을 입은 손자의 듬직한 모습에 옥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생했다. 내 새끼 정말 고생 많았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다. 옥분의 아들이자 민재의 아버지인고 김진우 중년. 과 며느리의 묘소가 있는 곳이었다. 따스한 햇살이 비석을 비추고 있었다. 민재는 저녁증과 훈장을 비석 앞에 놓았다. 맹옥부는 챙겨온 소주 한 잔을 따랐다. 진우야, 아가야, 보고 있니? 너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군 생활을 마쳤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혔던 놈들은 이제 세상에 없다. 바람이 불어와 묘비 옆에 꽃들을 살랑다. 마치 그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엄마, 아빠, 저 결심했어요. 민재가 비석을 얼루만지며 말했다. 저 로스쿨 갈 거예요. 가서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 돕는 인권 변호사가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 힘으로 악당을 때려잡을 순 없지만 법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맹옥부는 흐뭇하게 웃으며 민재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래, 칼보다 펜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거라. 내 아비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다. 그날 저녁 옥분의 낡은 주택에서는 구수한 된장찌의 냄새가 퍼져나갔다. 으리으리한 관사도 화려한 만찬도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저녁 식탁이었다. 좁은 부엌에서 옥분은 콩나물을 무치고 민재는 수저를 놓았다. 할머니 간 좀 봐주세요. 어디 보자. 응, 이짜다. 너 장가 못 가겠다. 에이, 할머니 입맛이 까다로운 거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로 퍼져나갔다. 초인종이 울렸다. 박태수 실장과 나서훈 중장 그리고 백골단 노병 몇몇이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 대장님 저희 왔습니다. 오늘 민재 저녁 축하 파티 해야죠. 아니, 이 양반들이 좁아진 집에 다 들어오겠다고. 신발은 털고 들어와. 옥부는 투덜거렸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좁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그들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과거의 무용담과 민재의 미래, 그리고 소소한 사는 이야기들이 오다. 박태수 실장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대장님, 이제 정말 은퇴하신 겁니까? 심심하지 않으십니까? 맹옥부는 쌈을 크게 싸서 민재의 입에 넣어주며 대답했다. 은퇴는 무슨 내 임무는 이제 시작이야. 이 녀석 장가 보내고 증손주 볼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내 마지막 작전이다. 아요. 그 작전은 반드시 성공하셔야죠. 좌중이 폭소를 터뜨렸다. 창밖으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다. 맹옥부는 잠시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전쟁 같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철의 여제, 전설의 장군, 호랑이 할머니, 수많은 수식어가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은 단 하나였다. 민재 할머니.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전쟁터의 지휘관이 아니었다. 손주를 사랑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세상이 다시 분리로 가득 차고 약한 자들이 눈물 흘리는 날이 온다면 그녀는 언제든 다시 낡은 군화를 끈을 동일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 평범하고 따뜻한 봄날을 마음껏 즐기리라. 할머니 뭐 하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고기 다 타요. 민재가 옥분을 불렀다. 그래 간다, 이 녀석아. 옥부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닫힌 문틈 사이로 따뜻한 불빛과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새어나왔다. 그것은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진정한 승리의 풍경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